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위험물 기능장 이제 실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제 여러분들 필기를 합격하셨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위험물은 필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실기가 관건이죠. 실기가 훨씬 더 어렵고 필기만 따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기를 따야지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실기는 어떻게 볼까요? 필따평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부 다 객관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필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주관식 시험이죠. 주관식. 그래서 필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실제로 필기보다 물어보는 부분 포인트는 광범위하지 않아요. 필기가 오히려 더 광범위하고 실기는 자, 그 물질을 물어볼 때 반응식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인화점을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게 물어봅니다. 자, 뭐 물질이 어디에 놓고 뭐 어디에 안 놓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막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쉽지만 자,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똑같이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이제 20문제가 좀 안 됩니다. 한 8, 9문제 정도 되는데 배점이 좀 큰 문제들이 있어요. 자, 부분 점수를 꼭 챙겨야 돼요. 한 문제 그냥 통으로 10점이 아니라 10점이면 그 세부 아래 이제 꼬리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최대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점짜리 문제, 배점을 가진 10점, 100점짜리 문제 여기서 자 전부 다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10점, 100점을 가진 문제들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최소한 못해도 한 4, 5점 정도는 챙기셔야지 이제 어느 정도 되겠죠. 그리고 4, 5점 챙기기는 쉬워요. 왜냐면 이 10점짜리 문제 밑에 이제 수호 문제로 한 4, 5문제가 나올 건데 전부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첫 번째 있는 뭐 1번, 2번, 뭐 가, 나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되게 쉬운 게 나오거든요.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60점 이상이면 대충 몇 문제 정도 될까요? 한 12문제 정도 되겠죠. 한 뭐 7문제는 틀리더라도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수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합격률이 매우 낮아요. 타 기능장 시험에 비해서는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필기에 비해서 합격률이 절반으로 줄었죠. 자, 보통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응시를 더 많이 하십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 전이니까 그냥 오늘 이번에 시험 보지 말고 다음에 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기는 어떻게 되나요? 필기 합격하고선 기능장은 1년에 딱 2번 있죠. 그래서 보통 다 처음에 이제 응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떨어지시는 분들을. 근데 대부분 다 응시를 하십니다. 근데도 합격률이 3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자 70%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응시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60% 정도는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불합격하시는 겁니다. 왜 불합격을 하냐? 이유는 간단하죠.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근데 그 공부를 안 했다라는 이제 그 기준이 있겠죠. 첫 번째 정말 안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진짜 안 한 겁니다.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두 번째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자, 시간 이게 잘못됐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합격 전략 들어가야 되죠. 자,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자,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한정된 시간,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실기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CBT 시험 본 다음에 합격이 떴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실제 이제 실기 접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공부해도 늦지는 않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 달 동안 공부 뭐 시간을 얼마큼 할애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우리는 지금 화학 공부, 위험물에 대해서 뭐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합격을 위한 오로지 뭐 위험물이 어떻고
위험물 성질이 왜 이렇게 될까? 탐구하는 거는 나중에 하세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조건 반응식입니다. 실기에서. 반응식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아까 합격하기 위해서 12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그랬죠? 안정적으로 가려면 한 13문제는 맞아야 됩니다. 반응식이 6, 7문제 나옵니다.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 안에 소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의 뭐 절반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분 점수밖에 안 주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배점으로 치면 거의 30점 이상입니다. 그래도 배점으로 쳐도 반응식이 30점이에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한 점수의 절반이 반응식입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식 많이 틀리세요, 진짜. 왜 틀리냐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암기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 머리가 다 다르겠지만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자, 어제 암기한 거 당연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암기한 거 까먹을 수 있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바로 책 덮으세요 하기 전에 바로 암기합니다. 자, 이제 막 이 K2 더하기 이제 막 이 H2는 뭐가 이제 반응식 뭐가 나오지? 다 암기했는데 막상 시험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냥 암기하면 기억 안 나고 막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암기하는데 실기 수업 시간 때 반응식, 화학의 원리와 반응식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식 물론 6, 7문제 나오는데 제가 다 맞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다 맞으면 좋겠지만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문제 이상 틀린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반응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반응식을 여러분들 진짜 다 풀 수 있고 어느 반응식이 나와도 다 암기했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6, 7문제 빼고 나머지 한 12문제라고 합시다. 12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합격할 때. 이 절반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단 이제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수치 위주로. 자, 좀 지우고 볼게요. 어떻게 한다? 위험물에 나오는 각종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라던가 수치. 이제 위치 구조 설비 기준 저장 취급의 기준에서 이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 위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죠? 위험물의 인화점이라던가 인화점의 크기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수치 위주로 암기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규정 좀 한 2, 3번 정도 본 다음에 기출 문제는 당연히 다 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1년에 2번밖에 없고 문제 수가 필기처럼 많지는 않죠. 그래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정리를 잘 해주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시는 분들 특징이 대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아예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합격할 자격이 없어요. 공부했음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자꾸 떨어지냐면 쓸데없이 광범위하게 공부합니다. 이거 한번 나왔었지,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나왔으니까 다 봐야 되는데, 이거 괜히 나오면 어떡하지, 놓쳤는데, 이렇게 모든 거를 가져가려고 하시면 다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에 한계가 있고 위험물 기능장도 책 보시면 되게 두껍습니다. 양이 많아요.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다 암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를 해갖고 한 고시를 몇 개 패스했어요. 그 정도 머리 아닌 이상 다 암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버릴 거 버리고 대신 반응식은 한 100개가 좀 넘습니다만 접치는 것도 있고 원래가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정리하다 보면 한 3, 40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을. 그렇게 암기한 다음에 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암기할 수 있잖아요. 다 암기를 못하는데 반응식은 무조건 암기한다. 그래버리면 일단 50점 아니 50점이 아니라 50% 확보하는 거죠. 3, 40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기출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거 챙겨주시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하다 설명하겠죠. 하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이거 안 봐도 돼? 이거 안 봐도 돼? 넘어가네? 강사님이 이거 넘어가시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넘어가는 것도 제가 이제 아예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암기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시대 에듀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합격자 수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위험물 기능장 검색해 보시면 자, 수많은 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합격하신 수험생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 강사님 말대로 보라는 것만 보고 정리한 거, 중요한 거 위주로만 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줄었다라고 글 쓰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저를 믿고선 자, 제가 이제 하라고 하는 것들 반응식은 무조건 암기하고 나머지 거 하라고 하는 것들만 정리 잘 해주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큐에 합격하고선 바로 이제 다른 이제 소방시설관리사라던가 아니면 그런 시험으로 넘어가셔야 되죠, 여러분들. 자, 괜히 헛발 짚어갖고 한번 밀리다 보면 이게 1년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이제 1년 지나가 버리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한 큐에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 드릴게요. 한 큐에 합격하려면 무조건 반응식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고 나면 되게 수월해져요. 나머지 거 암기하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점수가 일단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 반응식을 다 암기하면 그만큼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서 합격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